트럼프가 1년 만에 7개국을 폭격했습니다.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선거 때는 전쟁 끝내겠다고 외쳤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이 나라들을 폭격했고 다음 타깃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명확한 패턴과 전략이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가 어디로 향할지 이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위협하거나 암시한 6개 국가를 분석하면서 그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멕시코입니다. 지도를 보면 멕시코는 미국과 3,000km가 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몇 년째 멕시코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마약 카르텔이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펜타닐의 90% 이상이 멕시코를 거쳐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에요. 매년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보다 더 많은 사상자 숫자입니다. 몇 달 전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신바움과 관계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하고 협상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제거한 직후 트럼프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바움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지만 카르텔 문제는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칭찬하면서 동시에 군사 행동을 열어둔 겁니다. 멕시코가 트럼프한테 중요한 이유는 마약만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미국의 남쪽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멕시코를 완전히 통제하면 중남미로 가는 관문을 장악하는 겁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불법 이민도 차단할 수 있죠. 실제로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왔어요. 자동차 공장도 짓고 광물 채굴권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자기 코앞에서 중국이 거점을 만드는 것과 같죠. 게다가 멕시코는 미국 수출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USMCA 무역협정으로 완전히 엮여 있어요. 경제적으로 압박하기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도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줬듯이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쿠바입니다. 쿠바가 지금 위기에 처한 이유는 베네수엘라 때문이에요.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60년 넘게 동맹 관계였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이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 1999년 우고 차베스 이후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노선을 탔죠.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석유를 보냈어요. 쿠바 전체 에너지의 최소 50% 이상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였습니다. 그 대가로 쿠바는 교사, 의사, 보안 요원 수천 명을 베네수엘라로 보냈고요. 마두로의 경호원 중 상당수가 쿠바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쿠바 보안 요원 32명이 사망했고 더 중요한 건 석유 공급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며칠 전 기자들한테 쿠바는 우리가 곧 이야기할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루비오는 쿠바계 미국인 2세로 오랫동안 쿠바 정권 교체를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마두로 제거 후 기자회견에서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쿠바 정부 사람이라면 지금 엄청 걱정될 거다. 트럼프 입장에서 쿠바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쿠바는 플로리다에서 1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쿠바에 군사 기지를 세우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위치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최근에는 중국이 쿠바의 첩보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쿠바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트럼프는 이걸 절호의 기회로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원래 미국과 관계가 좋았어요. 수십 년 동안 마약과의 전쟁에서 협력해왔고 미군 기지도 있고 무기도 미국에서 사오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좌파 성향의 구스타보 페트로입니다. 트럼프는 페트로를 싫어해요. 콜롬비아는 세계 코카인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코카인 대부분이 콜롬비아산이에요. 트럼프는 페트로가 마약 생산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콜롬비아는 아주 병들었다. 코카인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길 좋아하는 병든 놈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람 오래 못 갈 거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군사작전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까? 트럼프의 대답은 좋게 들린다였어요. 이건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콜롬비아 외무장관은 즉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고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무기를 들겠다고 말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콜롬비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남미 북부의 관문이에요. 콜롬비아를 장악하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둘째, 파나마 운하와 가까워요.
콜롬비아와 파나마는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셋째,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죠. 넷째, 석유와 석탄 같은 에너지 자원도 상당히 많아요. 좌파 정권을 친미 정권으로 바꾸면 남미 전체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네 번째는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는 트럼프가 아직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다음 타깃이 될 수 있어요. 니카라과도 쿠바, 베네수엘라처럼 좌파 독재 국가거든요.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는 1970년대 말 미국이 지원하던 독재자를 몰아내고 집권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사이가 나빴죠. 1980년대에는 미국이 반군을 지원해서 니카라과 정부와 전쟁을 벌였어요. 오르테가는 지금도 권력을 절대 놓지 않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수백 명을 정치범으로 잡아넣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 감옥에 보낼 정도예요. 트럼프가 먼로 독트린을 들먹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먼로 독트린은 1823년에 나온 원칙인데 유럽이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서방구, 그러니까 남미와 중미는 미국의 영향권이고 미국 맘에 안 드는 정부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식이죠. 니카라과는 이런 논리에 딱 맞는 나라입니다. 좌파 독재 정권이고 중국과 가까운 관계예요. 더 중요한 건 니카라과가 파나마 운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몇 년 전 니카라과 운하 건설 계획을 추진했었어요. 비용 문제로 중단됐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니카라과 운하를 완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허용할 수 없겠죠. 다섯 번째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중남미가 아니니까 먼로 독트린과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란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란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이렇게 썼어요. 만약 이란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죽이면 우리는 이란을 공격할 거다. 더 중요한 건 핵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어요. 트럼프는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보호했고 유엔 사찰단의 접근도 막고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중동 전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사우디, UAE, 이스라엘 같은 미국 동맹국들도 핵무기 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동 전체가 핵무장 경쟁에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란은 석유 수출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어요.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죠.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란을 압박하거나 정권을 바꾸면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사우디와 오펙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집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예요.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고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린란드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위치입니다. 북극 항로와 가깝고 기후 변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리고 있어요.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거리가 40% 가까이 단축됩니다. 그린란드는 그 중심에 있죠. 둘째, 엄청난 자원입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가 대량으로 묻혀 있어요. 특히 너디뮴, 프라서디뮴 같은 히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 발전기에 필수입니다. 중국이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린란드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우라늄도 있고 아연, 납, 금 같은 광물도 풍부합니다. 셋째, 군사 전략입니다. 그린란드에 기지를 세우면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툴레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은 덴마크에 있죠.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했지만 덴마크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사용 가능성을 암시한 거죠. 유럽 전체가 충격받았어요. 동맹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빼앗겠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트럼프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가 필요하면 가져오겠다는 태도예요. 지금까지 6개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멕시코, 쿠바, 콜롬비아, 니카라과, 이란, 그린란드. 겉으로 보면 각각 다른 이유로 위협받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이에요. 좌파 정권이거나 마약 문제가 있거나 핵무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걸 안 주거나.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의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서방우 전체를 미국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마약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대부분이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옵니다. 이 나라들을 완전히 통제하면 마약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트럼프는 보는 겁니다. 실제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죽고 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만큼 심각한 문제죠. 둘째, 히토리와 물입니다. 지금은 AI와 IT 시대잖아요. 전기차 배터리에는 리튬이 필수이고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합니다. 남미를 보세요. 리튬은 칠레가 세계 매장량의 42%, 아르헨티나가 19%를 가지고 있고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칠레가 세계 1위, 페루가 2위예요. 물 자원은 어떨까요? 아마존 유역만 해도 세계 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남미 전체로는 세계 담수 자원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란이 대수층은 세계 최대 지하수 저장소 중 하나죠. 반도체 공장 하나 운영하려면 하루에 수만 톤의 초순수가 필요한데 이 물을 남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엄청난 이점이 생깁니다. 셋째, 석유와 파나마 운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확인된 매장량만 3천억 배럴이 넘습니다. 이 석유를 확보하면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더욱 중요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통로예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6%가 이 운하를 통과하고 미국 수출입 화물의 약 40%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합니다. 운하가 없다면 배들은 남미 끝을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약 2주가 더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트럼프는 최근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운하 주변 항구를 운영하고 있는 걸 문제 삼았어요. 만약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죠. 전시에 중국이 운하를 통제하면 미국 해군의 태평양 대서양 이동이 막힐 수 있거든요. 트럼프는 서방의 핵심 인프라를 미국이 완전히 장악하길 원합니다. 필요하다면 파나마도 압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왜 중요할까요? 답은 중국, 러시아, 오펙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 대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고요.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 국가들은 석유 가격을 조절하면서 미국을 견제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위협입니다. 그래서 서방우만큼은 완전히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발을 못 붙이게 하고 핵심 자원을 독점하고 에너지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뒷마당은 우리가 다 먹겠다는 겁니다. 석유, 리튬, 구리, 물 같은 핵심 자원을 서방우에서 다 해결하면 중국이나 오펙한테 휘둘릴 일이 없어집니다. 마약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파나마 운하 같은 핵심 인프라도 장악하고 중국의 남미 진출도 막을 수 있죠. 힘의 균형에서 미국이 완전히 우위에 서는 겁니다. 이란과 그린란드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란은 중동 석유 통제를 위해,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와 히토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거죠. 트럼프는 단순히 좌파 정권이 싫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멕시코일 수도 있고 쿠바일 수도 있고 이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거대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나라를 때리는 게 아니라 서방우를 장악하고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 중국, 러시아, 오펙에 맞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첫 번째 말이었을 뿐이죠. 앞으로 3년 동안 이 전략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나라가 다음 표적이 될지, 그리고 이게 세계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